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1월 29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연준 스탠스의 변화로 달러 인덱스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FOMC의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곧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는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양적 긴축까지도 진행할 것으로 예고를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6월 이전에 결국 양적 긴축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돌파한 거죠. 채권 시장의 흐름도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흐름을 보면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를 보였죠. 지금은 조정기에 약간 들어와 있지만 결국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만약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7회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 그러면 결국 우상향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2%대 돌파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보면 11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받고 1월 달에 연준 스탠스의 변화가 감지되다 보니까 완전히 V자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무려 97레벨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런 달러 인덱스의 강세 흐름, 달러 강세 흐름은 양적 긴축까지 속도가 계속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되면서 빨라진다면 우상향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 원화는 결국 약세 구간에 계속 놓이게 될 겁니다. 지금 120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원화 약세 구간에 빠져 있으면 외국인들 수급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급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수급적 부담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는 상단은 막혀있고 하단은 계속 열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장의 급반등을 너무 환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내가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게 좋겠죠. 나스닥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1차 투매짜리 그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13,000 근처에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급반등했지만 다시 조정을 보이면서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 효과로 인해서 다행히 또다시 3%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스탠스 변화 없이는 결국 반등을 해도 다시 또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이 2차 투매짜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결국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것도 깨고 내려오게 될 거고요. 시간의 문제지 그 시간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들이 깨지지 않고 바닥을 잘 다져서 우상향으로 턴어라운드 하려면 연준의 스탠스에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거죠. 금리 인상도 지금 시장이 7회까지도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빠르다. 한 연 3회 정도로 조정하겠다라든지 양적 긴축도 급속도로 속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할 건데 그 속도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스탠스의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투매짜리들을 깨고 3차 투매까지도 얼마든지 유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전략을 짜고 기다리는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기술적 저점을 어느 선에서 우리가 봐야 되느냐? 과거부터 지수가 급락할 때는 PBR 지수를 선호를 했습니다. 2019년 양적 긴축이 진행됐을 때 저점, 이건 종가상 저점입니다. 이때가 8월 7일자에 보면 1909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직전 연도 실적 기준에서 PBR이 0.8배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7배고요.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폭락 나왔을 때 종가상 저점이 2614입니다. 이때가 직전 연도, 그러니까 아직 2021년도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도 기준으로 PBR이 1배 수준까지 떨어진 거고요. 코스닥은 2배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더 떨어질 폭이 있는 거죠. 우리가 12개월 선행 PER 밴드를 놓고 저점을 추적하다 보면 8배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키움증권 리서치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하단의 라인이 PER 8배 자리인데 2019년도 마찬가지로 이 하단 자리를 찍고 반등을 시도했고요. 2020년 노딱 사태 급락이 났을 때도 이 PER 밴드 8배를 깨고 내려오니까 결국은 급반등해서 물려도 다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2년도에 12개월 선행 PER 밴드를 보면 8배짜리가 약 2,3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떨어지면 물려도 회복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는 소리죠. 이 자리까지 떨어지면 2021년 기준으로 하면 PBR은 아마 0.9배 수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PER로는 8배 수준.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그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지수 위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2600을 깨고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애플 효과죠. 금요일 장중에 애플이 시간으로 5%대 급등 나오고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등 자리가 또 기가 막히게 직전에 2018년도 고점이었던 2600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결국 다시 확인될 자리입니다. 깨고 내려올 거라고 천지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이 돼도 결국 기술적으로 이 자리가 깨고 내려올 자리. 그리고 2300은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선행 PER 기준으로 8배 자리, 그리고 2021년 실적 기준으로 한다면 PBR 9배 자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깨고 내려오면 2020년 노딱 사태 직전의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다 기술적 자리예요. 자, 그리고 노딱 사태 때 고점 돌파 이후에 지지를 3번 했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00을 깨고 내려오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저 자리까지 떨어질 정도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2차, 3차 투매가 나오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 자리도 밴드를 좀 넓게 설정하고 연준의 스탠스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지수는 직전 저점을 깨고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아직 직전 저점은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위협받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하고 괴리는 상당히 있습니다. 훨씬 더 지수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배당 관련 재료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급열정의 6%대 반등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수가 약세면 또 찌글찌글거리면서 내려오겠죠. 근데 만약에 지수가 더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지난번 저점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려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말 이런 종목 저런 종목 다 고르기 힘들고 어렵다,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나마 대형주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수가 2300대 진입할 때 하이닉스가 만약에 저 자리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노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아니면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관련 ETF를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물론 빠른 대응이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테마주의 자리를 노려가면서 빠르게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자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시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면 정말로 반전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전만 해도 주린이들이 행복하고 뭐 엄청나게 환호했던 시기라 그러면 지금은 반대로 주린이들이 좌절하고 공포에 떠는 시기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근데 이런 공포에 떠는 시장에서 냉정한 시각으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면 똑같은 주린이라도 1년 후, 2년 후에 계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포 심리에 포기하지 마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반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어보세요. 그리고 이번 설 연휴 동안은 1월 한 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셨을 테니까 잠시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설 연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성투하세요. 오늘자 한 줄 요약. 기술적 반등보다는 연준의 스탠스에 주목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